설득했으면 끝까지 수업 집중해서 들읍시다. 네, 반갑습니다. 성업중학교 여러분, 중학교 2학년 여러분, 한국사 선생님 조태호입니다. 원래 계열에서 여러분이랑 진짜 교실에서 만나서 같이 수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온라인 계열을 하고, 이제 온라인 여러분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왕 클릭한 거 열심히 집중해서 끝까지 들으면 좋겠고, 계열을 하고 나서도 이번에 배웠던 내용은 선생님이 뭐 개인적인 질문은 받겠지만, 수업은 온라인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시려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잘 듣고 수업을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의점은, 첫 번째 유의점은 수업 잘 집중에 참여를 하고, 두 번째는 이 수업을 들을 때 항상 중인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교과서 다 가지고 있죠. 교과서 배우를 했는데 역사교과서를 항상 피고, 또 한쪽에는 노트나 아니면 이면지 같이 그냥 종이를 하나 놔서 항상 선생님이 이렇게 판서 내용을 쫙 쓸 거예요. 그래서 이 판서 내용을 노트 정리를 해서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계획했을 때 이제 그 어떤 노트를 가져와서 선생님이 이제 학습지를 다시 나눠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트 정리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학습지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교과서와 함께 노트 정리는 다른 건 할 거 없이 이렇게 선생님이 판서를 했으면은 이 판서 내용만 그대로 옮겨 적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노트 정리 그럼 많이 쓰나요? 라고 걱정할 텐데, 선생님이 웬만하면 이 칠판 크기 이만큼 맞춰서 많이 오버하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노트 정리도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유의점은 이제 선생님이 매번 수업을 끝나고 과제를 제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제는 이제 노트 정리하면 사진을 올리거나 또는 댓글 달기를 할 텐데, 거기에 참여를 잘 해서 여러분이 이 온라인 수업 정말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이제 쪽지를 보내서 물어봐도 되고, 선생님이 항상 이 수업과 관련돼서 역사 교과서를 같이 읽어주는 그 선생님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채널에 가서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다셔도 편하게 여러분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다 폈죠? 오늘 배울 내용은 대단원 1의 중간원 1, 역사의 의미와 역사학습의 목적입니다. 교과서는 12쪽부터 15쪽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 세 가지 내용을 배울 거예요. 어떤 걸 배울 거냐면, 우선 첫 번째, 역사를 왜 배울까?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는지. 그리고 두 번째, 역사의 의미, 역사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 잠깐 선생님 나갈게요.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찾아서 비판적 사고를 풀기, 이 세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학습목표 1번과 2번은 선생님이 여러분과 같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얘기를 해줄 거고요. 이 세 번째는 여러분 과제입니다. 선생님께서 과제는 수업 마지막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학습목표 1번부터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쭈빼기! 자, 그럼 같이 첫 번째 학습목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목표, 역사를 왜 배울까? 자, 우선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수업하기 전에 양해를 하나 구할게요. 좀 여러분한테 미안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선생님이 지금 보면 알듯이 그렇게 글씨가 예쁘진 않아요. 글씨가 예쁘진 않은데, 그래도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도 혹시라도 못 알아보니까 친구는 언제든지 쪽지를 주세요. 선생님이 꼭 알려줄게요. 아무래도 졸업한 선배들, 여러분 선배들이 글씨 못 쓴다고 뭐라고 좀 했었는데 열심히 고쳤는데 이 정도예요. 더 고칠게요. 자, 아무튼 본격적으로 학습목표 첫 번째부터 나갈게요. 자, 첫 번째 학습목표, 역사를 왜 배울까? 자, 여러분 역사를 왜 배울까요? 생각해봅시다. 한번 생각해봐요. 역사를 왜 배울까? 내가 살면서 어렸을 때 위인전도 읽어보고 초등학교 가서 뭐 사회 시간에 역사라는 것도 봤어, 공부했어. 근데 왜 또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도 아시나요? 고등학교 가서도 역사를 또 필수로 공부해야 돼요. 한국사는 또 필수예요. 왜 이렇게 역사를 계속 공부해야 될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모르겠다 빼고는 다 정답일 거예요.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정말 다양하고 수많은 답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터넷에 보면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글도 있고, 역사를 알아야 자신의 잘못을 2번 다시 하지 않는다 이런 글도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정말 다양한 답들이 있어요. 역사는 꼭 배워야 되고 필수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물론 교훈으로서 기능도 있고, 그리고 역사를 알면은 과거에 대한 상식도 알 수 있고 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이유, 역사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힘. 세 글자, 사고력이라고도 하죠. 자, 사고력을 키울 수 있다. 어떻게 역사를 공부하면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선생님은 학창 시절에 그냥 평범했어요. 그냥 공부하고, 학교 가면 축구 한번 하고, PC방 갔다가 집에 가고, 학원 가고, 집에 가고. 그러니까 매일 거의 이런 생활에 거의 무한이었죠. 그러다가 20살 때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대학교 가서 처음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때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카페를 갔는데, 카페에 딱 봤더니 커피가 이제 아메리카노죠. 아메리카노가 2,000 얼마인가 그랬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저는 첫 생각이, 야, 2,000 얼마면 시간 몇 시간이야? 이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되게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기억인데, 왜 그러냐면 저는 커피를 마셔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이렇게 비싸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 시야가 되게 좁았던 거죠. 그리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문화 예술 같은 것도 잘 몰랐어서 그때 여자친구랑 같이 미술관도 하고 공연장도 하고 했는데 솔직히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미술 작품을 봐도 이게 뭐지? 이게 뭐가 어떻다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도 미술 작품을 여자친구 따라서 보고 또 보다 보니까 이 작품이 의미하는 건 뭘까 생각하게 되고 좀 알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역사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냥 역사를 달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이 인물은, 과거의 이 사건은 왜 그랬을까? 왜 일어났을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과목이 바로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해주고 싶은 얘기가,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의 사고력이 커지고 또한 여러분의 시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역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스스로 좀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꼭 이 생각하는 힘, 사고력을 키워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역사를 배우면서 생각하는 힘을 좀 키웠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두 번째 하고 싶은 말 관련돼서 아까 잠깐 암기도 얘기했는데, 여기에 두 개 들어갈 단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해와 암기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건 선생님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역사가 암기 과목이라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역사는 약 20% 정도의 암기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시험 볼 때, 물론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분은 있죠. 그래서 선생님 시험을 공부할 때 솔직히 암기할 내용이 있긴 있어요. 주관식 때 이 인물이 뭐 했는지 쓰시고도 모르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암기는 있긴 있다. 단 암기 과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어릴 때는 진짜 달달달 가는 역사 다 외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제나 수능 볼 때 이제 문제 성향을 보면은 이게 더 필요합니다. 바로 이해.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그 배경,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이 사건이 전개됐고,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 그리고 어떤 의의가 있으며 한계점 뭔지를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판서 내용하고 말로 딱 했을 때, 그렇구나 하고 바로 책을 읽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꼭 교과서를 스스로 읽어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그래서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과서 읽기, 선생님이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거 꼭 도움이 된다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안 돼도 교과서 읽고 도움이 안 되는 점은 선생님한테 꼭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진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역사를 잘할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도움을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질문을 환영입니다. 가끔 선생님이 게임을 해요. 피파를 하는데 가끔 친구들이 메시지 날리고 한판 하자고 그때마다 딴 거 하고 있으면 되게 마음 아프고 거절을 하는데 그런 메시지보다 이런 역사질문 메시지는 너무 반갑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학습 목표, 역사를 왜 배울까? 바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다. 여기까지 첫 번째 학습 목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학습 목표, 바로 역사의 의미. 과연 역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의미라는 것은 뜻이죠, 뜻.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어떤 것을 의미하냐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선생님 교과서에서 보면은 역사의 의미로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과거에 일어났던 기록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과거 사실에 대한 잘못했네. 쓰면서도 이상했어요. 아하. 자,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 자, 과거에 대한 기록. 자,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 멋있게 하려면 안 걸리는데, 봐야겠어요. 자,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과 과거에 일어났던 기록.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뜻이냐? 이게 뭔 소리죠? 저도 뭔 소린가 어렸을 때 몰랐는데, 자, 천천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어제 뭐 했나요? 자, 생각해봅시다. 어제 내가 이 학습터에 예를 들어서 이 학습터에 로그인했다. 자, 이 학습터에 로그인했다 라는 기록이 여러분이 했었던 일이 있다고 봅시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죠. 여러분은 어제 나는 이 학습터에 로그인했다 라는 건 사실이죠. 즉, 역사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100% 진실, 팩트, 사실이다 라는 게 역사의 의미라는, 역사의 의미,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에 따라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한 명은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무조건적인 사실이야.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게 적혀 있잖아. 이거 100% 사실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역사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기록이다 라는 관점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이 학습터에 로그인했지만 내용을 싫었다. 만약에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 쓰면 안 돼. 매우 좋았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제 일기에 이렇게 썼다고 봅시다. 나는 이 학습에 로그인했는데 매우 좋았다 라는 기록을 썼다고 합시다. 이 매우 좋았다 라는 기록, 이거는 100% 사실일까요? 뭐 내가 좋았다라고 했으면 사실이긴 하지만 남이 봤을 때 제 로그인할 때 되게 손가락 떨리고 막 초반 식은땀 나는데 제가 분명 싫어했을 거야 라면서 이러한 개인적인 판단, 주관적인 판단은 100%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죠. 즉,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를 적는 사람, 즉 역사는 책은 누군가 적어서 얻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역사는 과거 사실에 대한 기록이다. 즉, 무조건적인 사실, 100% 팩트가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과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이 역사가 주관적인 사실이구나. 이거는 100%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사리를 분별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 역사의 의미. 역사는 과거에 나타난 100% 사실, 즉 객관적인 역사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관점은 역사는 100% 사실이 아니라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조금의 주관적인 입장이 있다. 그러니까 즉 100% 사실이 아니다 라고 보는 관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역사책에 적혀 있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 보시는 역사 교과서, 지금 책상에 있는 역사 교과서 없으면 큰일납니다. 자, 이 역사 교과서에 있는 사실 다 100% 진실일까요? 한번 그 정도 생각해보세요. 과연 나는 이 역사책을 믿을 수 있을까? 만약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교과서를 분석하고 읽고 찾아가야 돼요. 이게 진짜인가 사실인가 가지신다고 하면서.
자, 그러면서 역사의 의미, 두 번째 학습 목표를 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두 가지를 갖고 잠깐 역사 상식을 잠깐 보아볼게요. 우리가 알아야 될 역사 상식. 이건 여러분 진짜 알아야 돼요. 상식이에요, 상식. 자, 어떻게, 첫 번째 상식입니다. 어떻게 과거 사실을 알 수 있을까? 자, 여러분은, 자, 생각해보세요. 여기 평택 지역에 저기 원균 무덤 있어요. 원균 무덤인데, 만약에 원균이라는 인물의 과거를 알고 싶다, 역사를 알고 싶다, 뭘 통해 알 수 있을까? 맞아요. 그렇죠. 기록을 통해 알 수 있고, 역사책. 그쵸. 원균 무덤 가서 비서관을 보는 거예요. 원균 몇 년도에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 이렇게. 세 번째. 그죠. 원균이 살던 집이 남아있다면, 집을 볼 수도 있고, 원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장소를 갈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의 인물 또는 하나의 사건을 찾을 때 과거 사실에 대한 기록 또는 이렇게 유적과 유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유적과 유물을 봐야 되는데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사료라고 합니다. 자, 사료. 역사 사자의 자료 요자예요. 그래서 역사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역사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이 사건이 왜 일어났고 어떤 사람이 살았고 그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역사 자료를 통해서. 이 역사 자료의 대표적인 두 가지 유적과 유물인데 여러분 원균 예를 들어 서울에 경복궁에 가다가 칩시다. 자, 경복궁 유적일까요? 유물일까요? 유적일까요? 유물일까요? 경복궁. 맞아요. 바로 유적입니다. 유적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이나 장소, 터를 의미합니다. 자, 그 반면 유물은 이렇게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거나 이동이 가능한 역사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책이라든지 조금 비석이라든지 동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과거 사실을 유적과 유물, 이 사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인터넷 검색도 이 사료에 포함이 돼요.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 검색도 유물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검색을 해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상식.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이런 단어를 알아야 돼요. 자, 선사시대. 언제부터 무슨 시기, 무슨 시기일까요?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선사시대. 그죠? 구석기부터 신석기까지 선사시대입니다. 천동기 때부터는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해요. 역사시대. 과연 이걸 나누는 부분적인 뭐였냐? 바로 문자입니다. 즉, 인류가 문자를 적었냐, 안 적었냐, 그걸 기점으로 문자를 적기 전의 시대를 선사시대, 문자를 적은 이유를 역사시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문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를 썼냐, 안 썼냐를 기점으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나뉜다. 두 번째 상식 알아봤고, 세 번째 상식은 여러분 진짜 선생님 이거 상식도 아닌데요? 이런 친구도 있을 텐데,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이거 진짜 꼭 알아야 돼요. 자, 집중해서 봅시다. 자, 올해가 몇 년? 그렇죠. 올해는 2020년입니다. 올해는. 자, 그럼 생각해봅시다. 뭘 기점으로 2020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왜 2020년이죠, 올해가? 언제부터 1년, 2년 따졌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이 1년, 2년 따졌던 그 기원, 우리나라의 여기서는 기점이 됐던 그 기준점이 바로 예수님 탄생입니다. 즉, 기독교에서, 이제 가톨릭에서 있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다 예수님만 할 텐데, 예수님의 탄생을 했던 시기 이후를 기원후라고 합니다. 기원, 지금은 기원후 2020년.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전 시대를 기원전. 자, 영어로 BC, 약자로 이거 AD라고 하는데 기원후를. 이 기원전, BC, 어떤 뜻이냐면 Before Christ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 탄생 이전이라는 뜻이고, 기원후 AD, 아노 도미닉이라고 해서 라틴어인데 아노가 이제 온다, 도미닉이 주인님, 즉 예수님 탄생 이후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의아한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거 되게 종교적이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걸 시기를 예수님 탄생을 했을 때부터 1년으로 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유럽의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기점을 삼았는데, 왜냐하면 유럽은 전통적으로 이제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적인 관점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18세기 정도 되면은 19세기 되면은 유럽이 전 세계를 먹어버려요. 제국주의라고 해서 전 세계를 점령하는데, 그때 전 세계에 이 연도 계산법을 뿌리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이걸 쓰고 있고, 전 세계 어디 가나 2020년이 표준의 연도이죠. 이걸 쓰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이걸 좀 비판하는 움직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서양 중심적이고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이걸 바꾸자. 그래서 최근에는 기원후를 CE, 이 기원전을 BCE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CE 뭐냐면, 자, 컴온, 교과서에 스펠링 나와 있어요. 자, CE common ERA. 자, 맨날 까먹어요. 자, common, 이제 보편적인 시대. ERA가 L한지 E란지 어떻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보편적인 시대 이유를 이제 기원후를 common이라고 에라를 해서 CE라고 해서 이제 보편적인 시대, BC, before common 에라가 이란가 해가지고 이제 보편적인 시대 이전, 좀 단어를 바꾼 거죠. 예수님 탄생 이전 이유가 아니라 보편적인 시대이다, 보편적인 시대 이전이다 라고 바뀌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단어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은 단기입니다. 단기라는 말 들어봤나요? 올해는 다시 4천 몇 년이야 라는 말 들어봤나요? 거의 안 들어봤을 텐데, 항상 여러분이 새해 아침 1월 1일 뉴스를 틀면 이 알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올해는 뭐 새해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단기 몇 년입니다 라고 앵커가 말할 텐데, 이 단기라는 말 잘 안 써요. 쓰긴 쓰는데 진짜 안 써요. 근데 알긴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옛날 옛적에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뭐라고 하냐면은, 당군 아저씨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무슨 나라? 고조선을 세웠는데, 그게 기원전 BCE 2333년에 고조선을 극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책에.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야,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기원전 2333년에 건국이 되었다라고 알 수 있으니까, 이걸 기점으로 연도를 계산하자. 그럼 올해는 단기 몇 년일까요? 2333년에 2020년을 더하면은 몰라요. 한번 계산해보세요. 이렇게 단계를 따지면 됩니다. 기원전 2333년 기점으로 연도를 계산하는 것을 단기라고 해요. 자, 이해됐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두 번째 학습부, 역사의 의미 두 가지. 100% 역사는 과거에 어떤 사실이야 라는 관점과, 아니야, 인간이 썼기 때문에 주관적이야, 믿을 수가 없어 라는 기록으로 보는 관점, 두 가지가 있다는 점, 그리고 역사적인 상식 같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도 거의 수업 내용 끝났으니까 과제 안내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 수업 듣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수업이었는데 어땠나요? 선생님도 지금 카메라 앞에서 혼자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뻘쭘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에게 조금 교과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긴 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 정말 소중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선생님도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참여하고 과제까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매 시간마다 이렇게 과제를 제시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제는 과제 게시판에 댓글 또는 사진에 올리도록 선생님 과제 안내를 해줄게요. 그때마다 그래서 과제를 하시고, 온라인 계약을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집에서 코로나를 잘 건강관리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쪽지와 댓글 주세요. 자, 그럼 과제 안내 해드릴게요. 세 번째 학습 목표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찾아서 비판적 사고로, 즉 비판, 이게 정말 사실일지 아닐지를 비판, 사실의 유무를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비판 사고로 생각한 힘을 키우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선생님도 안내를 해줄게요. 우리가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역사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배운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역사 사실에 대한 과거 기록을 과연 이게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없을까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알고 있었던 상식이나 아니면 여러분 기사 중에서도 오보가 되게 많아요. 이 기사가 잘못된 건 아닐까? 그리고 잘못된 정보, 인터넷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다 믿을 수 없죠. 잘못된 정보, 그리고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 이렇게 과거에 대한 사실, 상식, 정보, 역사적 사실, 사건 등 다양한 정보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을 댓글에 달고 소감을 적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에 이성계, 조선 건국됐던 이성계가 전주 이씨여서 전주 사람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저 위에 북한 지역의 함지방 출신이더라. 그래서 이런 걸 알게 되었다. 소감. 재밌었다.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소감은 구체적으로 이전에 알고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앞으로 뭐 인터넷에 있는 글이라 해서 무조건 믿어야겠다 하면 안 되겠다라는 소감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찍으러 올리던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잘 소감을 써서 댓글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제 게시판에 선생님 자세한 안내사항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수업 역사에 응용한 역사학습의 목적이었는데 정말 수고했습니다. 자, 수업 끝까지 집중 잘했는데 고마워요. 자,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